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장 입대한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 결말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석과 강윤석 형제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민석은 휴가 나온 쌍둥이 형 윤석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밝게 웃던 형의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윤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배 안 고파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민석은 형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나야. 들어가도 돼? 한참 후에야 윤석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새벽 시간에 몰래 방에 들어가 형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때 민석이 본 것은 형의 팔과 어깨에 새까맣게 멍든 자국들이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뭔가에 세게 부딪힌 듯한 상처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조용히 형을 깨웠어요.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윤석은 잠에서 깨어 동생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 이거 그냥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야. 별거 아니야. 형, 거짓말하지 마. 이건 누가 때린 거 맞잖아. 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윤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군대가 원래 좀 그런 곳이잖아.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고. 다들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야, 형. 난 안 그랬어. 그제야 윤석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소대에 고성철이라는 병장이 있어. 그 사람이 좀 까칠해. 윤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형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밥 먹을 때 고참이 자꾸 내 숟가락을 버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해. 남은 게 있을 때만.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다야? 야간 근무 때 졸았다고 머리채를 잡혔어? 전투복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1시간씩 그렇게 있어야 했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아, 나 정말 견디기 힘들어. 민석은 형을 꽉 안아주었어요. 형의 몸이 얼마나 많이 마르고 떨리고 있는지 느껴졌죠. 3개월 전만 해도 든든했던 형의 어깨가 이제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형, 신고하면 안 돼? 부대에 상담관도 있고 신고센터도 있잖아. 윤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심해져. 고성철이 그렇게 말했어. 신고라도 해봐라. 그때는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과 자신은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키도 같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헷갈려 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형, 군번표 줘. 뭐? 이젠 내가 간다. 윤석이 깜짝 놀라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아,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나갔어? 형은 여기서 나 대신 공부하고 있어. 내가 형 대신 들어가서 그 고성철이라는 놈을 혼내줄게. 안 돼. 절대 안 돼. 너까지 다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형, 나는 형처럼 참을 수 없어. 그리고 형이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어. 윤석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아, 제발. 내가 있는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특히 고성철은 정말 무서운 놈이야.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야, 형. 민석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어요. 형은 너무 착해서 당하고만 사는 거야. 하지만 나는 달라. 그날 밤 민석은 형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소대 구조, 고성철의 성격, 생활 패턴, 심지어 형이 평소에 쓰는 말투까지 완벽하게 외웠어요. 형, 약속해. 내가 부대에 있는 동안 집에서 내 행세를 하고 있어. 절대 나타나면 안 돼. 이틀 후, 민석은 형의 군복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형의 군번표가 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형을 지키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형이 당한 모든 고통을 자신이 되갚아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민석은 부대 정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의 군복이 몸에 딱 맞았고 군번표도 자연스럽게 목에 걸려 있었어요. 거울로 확인해 본 얼굴도 완벽했죠. 일란성 쌍둥이의 장점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강윤석이야.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민석은 형이 알려준 소대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송하민 상병은 키가 작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후임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성철 병장을 마주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야, 쟤 또 왔네. 고성철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게 윤석이 휴가 잘 다녀왔냐? 민석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형을 괴롭힌 장본인이구나. 고성철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지만 민석의 눈에는 그저 비겁한 약자를 괴롭히는 겁쟁이로만 보였어요. 주둥이는 여전하냐? 아니, 주둥이도 제대로 못 터는 게 맞지? 고성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같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민석은 달랐어요. 그는 고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성철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윤석이 눈빛이 좀 달라졌네? 휴가 다녀와서 건방져진 거야? 아닙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민석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형처럼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거든요. 송하민 상병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야, 윤석아. 병장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인사드렸는데요. 민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인사야? 제대로 해. 평소 형이었다면 벌벌 떨면서 다시 인사를 했을 텐데 민석은 다시 한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성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석이, 너 뭔가 달라졌는데? 휴가 다녀와서 용기가 생겼나? 아닙니다, 병장님. 그럼 뭐야? 왜 눈빛이 이상해? 민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면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 고성철이 비웃었어요. 뭘 긴장해? 너 휴가 때 뭔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고성철은 민석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말했어요. 윤석이
너 혹시 집에서 누가 뭐라고 했냐? 신고하라고? 상담받으라고?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럼 됐고. 고성철이 민석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어차피 너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알지? 그 순간 민석은 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고성철의 눈빛에는 정말로 악의가 가득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생활관 정리 시간이 되자 고성철은 다른 후임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청소 제대로 해. 특히 윤석이는 화장실 변기 닦기부터 해라. 예전 같았으면 형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바로 움직였을 텐데 민석은 잠시 멈춰서 말했어요. 변기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고성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규정? 고성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서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민석은 고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병장님, 저도 군인입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송하민을 비롯한 다른 병사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고성철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고성철이 민석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였어요. 강윤석, 너 오늘부터 다시 각오해. 민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각오하겠습니다. 뭘? 병장님도 각오하시라는 뜻입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정재필 중위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고성철이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으며 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위님. 그냥 생활관 정리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중위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가버렸어요. 고성철이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보자. 민석도 조용히 속으로 대답했어요. 언제든지요. 연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은 고성철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고성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오늘 메뉴 뭐야? 버러지는 뭐 먹을 거야? 버러지. 민석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형에게 붙인 별명이었죠. 다른 후임병에게는 문상이라는 별명을 붙여놨는데 표정이 시체 같다는 이유였어요. 민석은 조용히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이 평소에 앉던 구석자리였죠. 하지만 민석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고성철이 다가와서 민석의 국그릇을 빼앗았어요. 버러지가 뭘 먹으려고 해? 고성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성철이 민석의 국그릇에 자기 침을 뱉은 겁니다. 윤석이는 내 침도 못 거부하지. 고성철이 그릇을 민석 앞에 다시 놓으며 말했어요. 생활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민석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이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계획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민석은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그릇을 가져왔어요. 고성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 침이 그렇게 싫어? 더러워서요. 민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고성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더럽다고 했어? 침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평소 형이었다면 절대 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성철이 민석의 새 그릇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굶어라. 오늘 밤까지.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식당을 나갔어요.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석이 샤워를 마치고 돌아오니 자신의 속옷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관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버러지 오늘 실수했음. 다른 병사들이 민석을 쳐다보며 민망해했어요. 누구나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송하민이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야, 윤석아. 병장님한테 사과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무슨 사과요? 민석이 반문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건방지게 굴었잖아.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송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여기서 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통하는 곳이 아니야. 그럼 뭐가 통하는 곳인가요? 민석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복종이야, 복종.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민석은 송하민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민이 형도 언젠가는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지금은 병장님이 절 괴롭히지만 언젠가는 형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그때도 그냥 복종하실 건가요? 송하민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고성철의 눈치를 보더니 그냥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철이 나타났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윤석아, 이리 와. 민석이 고성철 앞에 섰습니다. 너 오늘 많이 건방져졌네? 휴가 다녀와서 집에서 뭔 소리 들었냐? 아무 소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고성철이 민석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았어요. 예전에는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민석은 고성철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손 치워주세요. 뭐라고? 제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고성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여기서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해? 법적으로는 제 겁니다. 법? 고성철이 비웃었어요. 여기서 법은 내가 법이야. 알겠어? 민석이 고성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병장님,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증거? 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예전의 강윤석이 아닙니다. 고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새로운 강윤석한테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해보세요. 민석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병장님이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고성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 민석은 작은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철이 민석에게 속삭였어요. 강윤석, 말 한마디라도 더하면 뒷감당 못할 줄 알아라. 민석이 똑같이 속삭여 대답했어요. 고성철 병장님도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저는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요. 고성철이 민석을 한참 노려보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민석은 혼자 남은 생활관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형,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5시, 그는 조용히 개인 물품함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형이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민석은 펜을 들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 19시 30분 고성철 병장이 식사 중 국그릇에 침을 뱉음. 목격자 송하민 상병, 김정우 1병, 이승호 1병. 6월 1일 21시 정각 속옷을 숨기고 모욕적인 포스트잇을 붙임. 목격자 생활관 전체 인원. 6월 1일 22시 30분 신체 접촉을 통한 위협. 여기서 법은 내가 법이다라고 발언함. 민석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날짜, 시간, 정황, 목격자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마친 민석은 노트를 다시 숨기고 평소와 같이 기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침 점호 시간이 되자 정재필 중위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훈련 일정 전파한다. 오전에는 체력 단련, 오후에는 전술 훈련이다. 점호가 끝나고 중위가 나가려는 순간 민석이 손을 들었어요. 중위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고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이번 주 제가 개인 정비를 제대로 못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중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개인 정비? 네, 고성철 병장님의 특별 지시로 인해 개인 정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고성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윤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중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고병장, 무슨 특별 지시? 아, 그게. 고성철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청소 좀 더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청소요?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병장님께서는 화장실 변기 청소를 매일 저에게만 시키셨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돌아가면서 하자고 건의했지만 거부하셨죠. 정중희가 고성철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런 건 아니고요. 고성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중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개인 정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라. 고병장도 주의하고. 중위가 나간 후 생활관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윤석,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고한 것뿐입니다. 민석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보고? 고성철이 민석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나를 신고한 거야? 신고가 아니라 업무 보고입니다. 제가 개인 정비를 못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니까요. 송하민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윤석아, 넌 정말 미쳤구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하지만 민석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고성철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식판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미끄러졌네라고 시치미를 뗐어요. 민석은 조용히 식판을 주워서 다시 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너 진짜 신경 쓰이네. 고성철이 민석의 귀를 세게 꼬집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이 고성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고성철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귀는 제 몸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더 이상 함부로 만지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고성철이 비웃었어요. 너 진짜 웃기는 놈이네. 웃기는 게 아닙니다. 민석이 고성철의 손목을 놓으며 말했어요. 상해죄, 모욕죄, 강요죄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고성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고성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범죄자라고 하는 거야? 제가 언제 그랬나요? 민석이 반문했어요. 저는 그냥 법률 용어를 말한 것뿐입니다. 이 새끼가 진짜. 고성철이 주먹을 쥐려는 순간 민석이 말했어요. 병장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고성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모든 병사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김정우 일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석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모든 시선이 김정우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평소에 말이 없던 병사였는데 처음으로 의견을 표한 거였죠. 뭐가 맞다는 거야? 고성철이 김정우를 노려봤어요. 그냥 개인 정비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사도. 고성철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민석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형,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노트를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정우와 다른 병사들의 반응도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석은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동안 지휘통제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할 때였어요. 평소라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쓰고 끝냈을 텐데 민석은 다르게 썼습니다. 22시 30분 고성철 병장이 후임병에게 너 같은 쓰레기가 라고 모욕적 발언 사용함. 23시 정각 동일 병장이 개새끼처럼 굴지마 라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함. 23시 15분 생활관 내에서 고성철 병장의 지속적인 욕설로 인한 소음 발생함. 민석은 펜을 놓고 일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어젯밤 고성철이 실제로 했던 말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필 중위가 근무일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훑어보던 중위의 눈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정중위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근무일지입니다. 이 내용들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듣고 본 것들입니다. 정중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윤석아, 너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썼어?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게 근무자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민석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고성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중위와 민석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위님? 정중위가 근무일지를 고성철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고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내가 어젯밤에 한 말들이래. 정중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고성철이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냐?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다른 병사들한테 물어보시죠. 뭐? 어젯밤 생활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고성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어젯밤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막말을 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정중이가 말했어요. 고병장, 일단 내 사무실로 와. 이야기 좀 해야겠어. 고성철이 나가면서 민석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성철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는 민석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강윤석,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죽여버릴까? 생활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병장님,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고성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협박으로 들려? 네, 충분히 협박입니다.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죠.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았거든요. 고성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야,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민석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냥 혼내주겠다는 뜻이야. 어떻게 혼내주실 건가요? 고성철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병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병장님도 군인이시고요. 우리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병장님은 곧 전출당하실 겁니다. 뭐라고?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끝까지 병장님을 따라가서 문서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성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순간 송하민이 끼어들었어요. 야, 윤석아, 너 정말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곤란해져. 민석이 송하민을 바라봤어요. 하민이 형도 공범이에요. 뭐? 병장님이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잖아요. 그것도 공범행위예요. 송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병사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김정우 일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석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다는 거야? 고성철이 김정우를 노려봤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윤석이가 혼자 괴롭힘 당하는 거.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보고만 있었지. 이승우 일병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가끔 무서웠어요. 언젠가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생활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죠. 고성철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민석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강윤석, 너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민석도 똑같이 속삭여 대답했어요. 고성철 병장님, 후회하게 될 사람은 병장님이에요.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고성철이 민석을 한참 노려보더니 생활관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들리는 건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 윤석이가 용기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무서우면 말해야겠어. 민석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형, 이제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그날 밤 민석은 오늘의 모든 대화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빠짐없이 적어두었어요.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김정우 일병이 처음으로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석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요?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고병장이 너한테 하는 짓들 정말 너무했거든. 김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나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 민석이 김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윤석아. 김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고병장한테 당한 적 있어.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한 달 전에 내가 실수로 고병장 물병을 건드렸다고 해서 밤새 팔굽혀펴기 시켰어. 그것도 복도에서. 김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승우 일병도 옆에 와서 앉았어요. 나도 그래. 작년에 고병장이 내 편지를 다 뜯어봤어.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까지. 편지를? 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편지 내용을 읽어줬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형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였죠. 고성철은 소대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김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고병장이 누구든 신고하면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다들 참고 있었던 거구나. 바로 그때 또 다른 병사가 다가왔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박민규 일병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박민규를 바라봤어요. 고병장이 제 가족 욕을 했어요. 부모님을 거지라고. 박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무서워서. 민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고통을 참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는 다르잖아요. 민석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윤석이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겨. 그날 저녁 정재필 중위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전체 집합,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 정중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대 내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야?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중위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고성철 병장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할 병사들이 있습니다. 고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위님,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정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요. 이승우가 말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박민규도 손을 들었어요. 정중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모두 내 사무실로 와.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1시간 후 정중희의 사무실에서는 진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우가 먼저 들어가서 말했어요. 병장이 식사 중에 숟가락을 빼앗고 야간에 훈련장을 돌리기 시켰습니다. 이유 없이요. 이승호도 증언했습니다. 사적인 편지를 허락 없이 열어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민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번요. 마지막으로 민석이 들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기록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중위님,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정중이가 노트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날짜, 시간, 상황, 목격자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기록했어? 일주일 전부터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중이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서가, 너는 왜 이제서야 말한 거야? 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동기들도 함께 해주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이 문제는 위에 보고해야겠어. 그날 밤 고성철이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여러 명의 일치하는 증언과 민석의 상세한 기록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 군기였어요. 고성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요. 저도 후임 때 그렇게 당했고, 그게 변명이 되나? 정중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당했으니까 후임들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고병장, 넌 선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내일부터 격리 조치하고 전출 및 징계 절차를 밟겠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정중이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라. 혼자 참지 말고. 그 순간 생활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거운 침묵 대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김정우가 민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서가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참고 있었을 거야. 이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구한 셈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형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형,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틀 후 부대장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재필 중위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부대장에게 보고된 거였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가혹행위네. 부대장이 민석의 기록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명의 일치하는 증언까지. 고성철 병장 전출 및 징계 절차를 즉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정중이가 답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병사들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겠어. 부대장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철은 부대장실로 호출되어 공식적인 징계 통보를 받았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고성철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강윤석 때문이야. 그 새끼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무도 고성철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사들은 그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송하민이 고성철 옆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성철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병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고성철이 송하민을 노려봤어요. 너도 이제 알아서 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피해자라는 거야? 고성철이 비웃었어요. 넌 나만큼이나 나쁜 놈이야. 송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실제로 그는 고성철과 함께 다른 병사들을 괴롭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민석이 송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민이 형, 뭐야? 사과하세요. 동기들한테 사과하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형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송하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따라한 거야. 진짜 나는 따라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민석이 말했어요. 형이 침묵한 순간부터 형도 같은 편이었어요. 송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동기들이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죠. 김정우가 말했어요. 하민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넌 보고도 모른 척 했잖아. 박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너도 함께 비웃었어. 송하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무서웠어. 내가 반대하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눈물이 송하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잘못했어. 너희들을 도와줘야 했는데. 같이 웃고 같이 외면하고. 정말 미안해.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송하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죠. 민석이 송하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달라지시죠. 김정우가 말했어요. 하민아, 우리도 이해해. 무서웠을 거야. 이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함께 바꿔나가자. 그 순간 고성철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들아, 진짜 웃기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화해의 시간? 모든 사람이 고성철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지금 감동 드라마 찍는 거야? 강윤석 하나 때문에 이 꼴이 됐으면서. 민석이 고성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장님, 뭐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가? 병장님 때문이에요. 병장님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성철이 비웃었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장님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럼 뭘 잘못했는데? 민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물건처럼 장난감처럼 다뤘죠.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고성철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듯 했죠. 나도 후임 때 그렇게 당했어. 그게 군대라고 배웠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석이 말했어요. 병장님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후임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지켜줬어야죠. 고성철이 말문이 막혔어요. 민석의 말이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병장님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때 정재필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고병장, 준비 다 됐어? 지금 출발해야 해. 고성철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들었어요.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강윤석? 네. 너 진짜 강윤석 맞지? 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저는 강윤석입니다. 고성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위압적인 기운을 찾을 수 없었죠. 고성철이 떠난 후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어요. 이제야 진짜 군대 같네. 김정우가 말했어요. 맞아. 이제 밥 먹을 때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이승호가 웃었어요. 송하민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형, 이제 정말 끝났어. 형이 돌아와도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동료애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형 대신 부대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이제 마침내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민석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 민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에게 말했어요. 윤석은 3개월 동안 집에서 민석이 역을 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고성철은? 전출됐어. 징계받아서 다른 부대로 갔고 송하민도 완전히 달라졌어. 민석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들도 이제는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어. 형이 걱정하던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아,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지? 전혀. 오히려 보람 있었어. 민석이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형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 민석은 형에게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생활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재필 중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까지 말이에요. 정우는 이제 먼저 말도 걸고 승우는 웃음도 많아졌어. 민규는 자신감이 생겼고 민석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민이 형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휴가가 끝날 무렵 형제는 다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이 직접 부대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형, 자신 있게 들어가. 이제는 아무도 형을 괴롭히지 못해. 알겠어. 이번에는 당당하게 지낼게. 부대 앞에 선 윤석의 마음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있었어요. 정문을 통과하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선 윤석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윤석이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김정우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우야. 윤석이 당황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김정우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형 많이 좋아 보여. 이승호도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민규까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윤석이 오랜만이야. 윤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들이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뭐가? 김정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다들 너무 밝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윤석을 보고 모든 동기들이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윤석이 여기 앉아. 고마워. 윤석이 어색하게 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모든 게 신기했어요.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꿈만 같다. 윤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윤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김정우가 속삭였어요. 윤석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 달라졌어. 나는 정확히 뭘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용기였어. 내가 먼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할 수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석은 처음으로 자신 있게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이야. 점심시간에 윤석은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먼저 말을 걸었어요. 먼저 웃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윤석은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 강윤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집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민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형, 이제 정말 행복하게 지내.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게 내가 형한테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3개월간의 기적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